안녕하십니까. 한동훈이가요. 한동훈이가 이제 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자기는 이제 스테지를 언급하면서 시대를 교체하고 세대를 교체하고 정치를 교체하겠다. 그러면서 이 구세대 막내가 되겠다, 마지막이 되겠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숫자는 국회의원들도 한 18명인가? 왔을 거예요. 그러고 한 1,500명에서 그 정도 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 말은 그래봤자 큰 울림,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한 3위, 2, 3위 홍준표하고 오세훈과 엎치락뒤치락 이런 상태예요. 특히 이번에 결선 투표가 들어갔거든요. 4강에서 50%가 안 되면요. 1, 2등이 또 합니다. 또 하면 50% 이상이 한동훈을 지지한다?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탄핵 반대하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인데 어떤 조사는 90%도 육박하고 지금 압도적인데 과연 한동훈이 50%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요. 제가 한동훈을 보면서요. 이재명을 보는 것 같아요. 이재명의 모습이 그대로 데칼코마니처럼 그대로 겹쳐져서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거를 보면 제가 네 가지만 이재명과 한동훈의 공통점 네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시청자님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자, 첫째, 둘 다 신의가 없어요. 둘 다 배신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재명이가 의리가 없다, 신의가 없다는 거는 다 알죠? 그때 비서실장 전영수도 돌아가면서 정치 그만해라고 했잖아요. 이재명이가 있던 사람 중에 유동규 씨도 처음에 장비다, 유비 관우 장비할 때 그렇게 이용하더니 헌신짝처럼 버려버렸잖아요. 유동규 씨도. 그 다음에 전영수 비서실장부터. 그 다음에 배소연의 내연 남자인지 그것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조문하면 안 갑니다. 김현욱 씨죠. 조문하면 안 갑니다. 그 다음에 김문기 씨가 대장동부터 그렇게 이용해 먹고 해놨고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하니까 아예 그냥 크리스마스 캐롤 춤추고 노래 부르고 난리치버렸잖아요. 이런 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바로 뱉어버리는 감탄, 고토. 달면 삼켜요. 쓰면 바로 뱉어버리는 이런 의리 없는. 그러니까 김부선 씨하고 그런 무상연애도 노잖아요. 그리고요. 실제 자기 중매도요. 저거 형수가 썼대. 그렇게 쌍욕하는 형수가 중매 썼는데 형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욕을 했냐고. 이런 식의 이재명 하면 그냥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이게 이재명이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한동훈도 다른 사람 갈 필요가 없이요. 배신자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배신만 보더라도요. 어떻게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런 배신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요. 지금 제가 알기로 장동혁 의원도 환멸을 느껴서 떠난 거예요. 신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알기로 김영동 비서실장 그분도 저는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동 여러 분들도 다 떠납니다. 한동훈하고 해보니까 이게 의리나 신의가 눈꼽만큼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책임을요 딴 데 다 떠넘기는 거예요. 아 내가 계엄했냐 왜 내보고 그러냐. 자기가 독려해놓고 밑에 사람 떠넘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주위에 떠나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다 인정할 겁니다. 배신자 신의가 없는 이재명과 한동훈. 이거는 본인도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 둘 다요. 위선자입니다. 진실성이 없어.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하면 진실성이 있어 보입니까? 모든 게 위선이잖아. 위선. 우리 언뜻 봐도 이재명이 하는 행동들 보면 전부 위장 우클릭부터 해가지고 내가 존경한다더니 박근혜 대통령 진짜 존경한 줄 알더라. 이거부터요. 전부 그때 따라 상당히 카멜레온처럼 변하면서 진정성,
진심 이런 게 없고 이게 위선이잖아요. 위선. 그럼 여기 그 한동훈은 어떻습니까? 한동훈에게 일단 뭐 정치적인 위선을 떠나서 몸부터요. 하나라도 이게 진실이 있습니까? 머리부터 신발까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더라도 뭐 하나게 자기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머리부터 신발까지. 머리는 게 제가 뭐 더 이상 안 해도 될 거고, 신발은 또 어떻습니까? 신발이 여기서부터 뭐 몸에 뭐 근육부터 뭐든 가나 진실된 모습을 보여준 게 있냐고요. 이거는 분명히 저는 문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원 게시판이 큰 문제입니다. 이거 위선이에요.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당원 게시판은 진짜 뒤에서 온 가족들 동원해서 계속 대통령 김건희에서 공격했다면 이거는 진짜 큰 문제잖아요. 본인은 이게 혼자 온갖 깨끗한 척 오히려 본인이 뭐 탄압받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게시판에 수많은 가족 이름을 도용해서 이게 했다면 큰 문제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게 다 위선인 거예요. 옛날에 이재명이가 해경궁 김씨인지 뭐 홍씨인지 김혜경이니까 이거 가지고 뒤에서 완전히 문재인을 막 씹어댄 거 이거 하고요. 한동훈이가 당원 게시판에서 계속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 공개한 이게 똑같잖아요. 뭐가 다르냐고요. 해경궁 김씨나 한동훈이나 뭐가 이게 다르냐고요. 똑같잖아. 이런 게 다 위선적인 이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위선자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게 둘 다 괴담을 이게 고의로 퍼뜨리는 괴담자입니다. 괴담 유포자. 이번에 한번 볼까요? 계엄할 때도 보세요. 지금 이재명에게 10,000명까지 이제 왔죠. 처음에 500명, 5,000명, 10,000명까지 처음에 3,000명 됐어요. 추미애가 그 영연 빼가지고 3,000명 시신을 나른다. 이래놓고 이재명이가 10,000명까지 죽이려고 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서해 꽃게밥이 될 뻔했다. 꽃게밥. 이렇게 괴담을 퍼뜨리는데 한동훈이가요. 대통령 만나가 왜 내를 사살하려고 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 가족까지 왜 사살하려고 했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사살하려고 했으면 그 자리에서 홍장호를 해임을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홍장호의 국정원 한데 약점이 잡혔으면 진짜 한동훈 뭐 사살 명령이나 또 가족까지 체포해가 이렇게 내렸으면 떳떳하게 어떻게 홍장원을 해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괴담을 퍼뜨리는 건 내를 계속 사살하려고 했다. 사살이 뭡니까? 지금 사람을 어떻게 당대표를 죽입니까? 처음에는 체포한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사살한다고까지 대통령한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독대가. 왜 내를 사살하려고 했습니까? 따졌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야, 너를 사살하려고 했으면 내가 홍장원이 어떻게 너 앞에서 해임하냐? 이렇게 김민전 의원도 밝혔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걸 믿냐고요. 뭐 한 통이 전화 걸려가지고 가족까지 다 한번 납치하고 너를 사살하려는다. 빨리 가면 너 죽는다. 이 괴담이 괴담. 이것 때문에 탄핵되고 내란 프레임이 갔는데 대통령이 왜 사살하고 체포를 합니까? 진짜 이거만 생각해도 피가 끓는 거예요. 피가 끓는 거예요. 헌재도 그렇잖아. 뭐 정치인 체포로 저쩌고. 이게 한동훈부터 놓은 겁니다. 거기서부터 놓은 거예요. 그 프레임이, 내란 프레임이. 진짜 지금이라도 한동훈 이거 밝혀야 됩니다. 양심선은 이게 사살이란 거 말도 안 되고 체포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뭐 위치 동향 파악 정도는 지시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체포가 되고 사살이 됩니까? 저는 이런 이재명과 더불어서 이번에 가장 괴담을 퍼뜨려 가지고 대통령이 탄핵까지 가게 된 이게 공통점 아닙니까? 둘 다 괴담을 계속 유포하고 있잖아요. 이게 세 번째 공통점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둘 다 공통점이 프로 고발러들입니다. 고발 전문가입니다. 정치인에게 자기가 억울한 게 있어도요, 정치를 풀어야 돼요. 세종대왕이 뭐라 했습니까? 세종대왕이 백성이 내를 욕하고 허위로 욕할 때도 어떤 경우도 백성을 탓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잘못한 진실을 말하면 그건 내가 당연히 탓하면 안 되고, 설령 백성들이 가짜뉴스로 잘못 알아가지고 내를 욕하더라도 그것 또한 내 잘못이고 책임을 내한테 있다. 이렇게 세종대왕이 한 게 실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설령 우리가 방송하는 게 패널이나 또 유튜브도
설령 이게 그 가짜뉴스로 본인이 억울한 일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고발로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이게 그 본인한테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게 없었는가? 이 또한 이게 내가 감수할 공인으로서 책임이다. 어쩔 수 없이 이게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실제 그 방송하다 보면 저희가 최선의 검증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방송을 공중파부터 다 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방송하면서 이게 그 한 번도 방송 심의에 허위사실로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재명 측에 고발당하고 한동훈 측에 고발당하고 이게 뭡니까? 10년 동안 한 번도 제가 가짜뉴스나 방송으로 그 심의나 경고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하고 한동훈한테 제가 고발당했습니다. 이게 됩니까? 이게 됩니까? 고담하게 이재명이가 고발한 거는 뭐 양천서로 꼭 가야 되고요. 한동훈이 고발한 거는 동작서에 했던데 아마 강남으로 또 왔는데요. 저만 한 게 아니고 성창경까지 다 했습니다. 이게 맞냐고. 그것도 최악의 경우 본선에 가면 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과 싸울 때는 같이 손잡고 싸워야 되는데 이걸요. 저는 지금도 그 한동훈의 뜻인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박상수 변호사 이름으로 고발했는데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인데 진짜 한동훈 내 처벌을 원하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안 그러면 각각 사유니까. 이 프로 고발도 아닙니까? 옛날에 한동훈 장관이 뭐 좌파들 막 고발할 때 그때는 제가 이해를 했지. 좌파들이 가짜뉴스 하니까. 근데 같은 우파 성창경과 죄를 고소하는 게 이게 과연 맞냐? 다시 한번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고발 몇 건 했냐고. 이때까지 소송하고 고발이 한두 건이냐고요. 이재명도 엄청나게 했잖아. 한동훈도 만만치 않을걸요? 이거 가짜뉴스 아닙니다. 옛날에 좌파들 고발한까지 다치면 우파 고발 떠났어요. 다치면 이게 몇 건이냐고요. 정치인은요, 어떤 경우도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고발로 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억울하면 해명하면 되는 거고, 그럼 진실을 밝히면 국민들이 판단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그 법으로 전부 입막음 하겠다. 이게 저는 잘못된 발상이다. 두 명이 제일 고발할 만한 마약 정치인 두 명일 겁니다. 두 명일 겁니다. 그 외 정치인들요, 고발하려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고발하려면 진짜 몇십만 명 고발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들이 얼마나 판치고 있었습니까? 그래도 이게 운명이라 생각하고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 지금에도 저에 대해 치하는 게 아니고요. 성창경 위원장 치하세요. 성창경 위원장은 제 거 방송 보고 그냥 서정욱 이랬다 했는데 그냥 제 거 보고 방송한 거예요. 항상 하듯이. 근데 왜 고발합니까? 성창경 위원장은 치하해라. 제 거는 두든 말든 이렇게 제가 촉구를 합니다. 하여튼 한동훈과 이재명의 네 가지 공통점. 배신자다, 위선자다, 괴담 유포자다, 프로 고발자다. 이거는 저는 보고 이렇게 괴물이라고 막 이재명 괴물을 막는다 하는데 괴물과 싸우다 보면 본인도 괴물이 되는 겁니다. 닮아가는 겁니다. 제가 한동훈 대표의 쓴소리 하는 거예요. 사적인 인연을 떠나서 이렇게 괴물과 싸우다 보면 본인도 한번 되돌아보시고 이런데 주위에 참모들 중에 쓴소리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전부 예스맨들 몇 명이 있지 제대로 쓴소리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이재명과 뭐가 다른가? 혹시 내가 닮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인을 겸허히 돌아보고 성찰해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